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놓고 계약이 성사될 거라고 생각했어? 박상훈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정미경은 회의 테이블을 따라 시선을 돌리며 민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회의실 한쪽에서 민수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내 주제에 감히 계약을 망쳐? 이 회사가 이 놀이터인 줄 알아? 모욕적인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민수의 인격을 짓밟고 있었죠. 정미경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와 충격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아무리 직장이라고 해도, 아무리 상하 관계가 있다고 해도 한 사람을 이렇게 무릎 꿇게 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였습니다. 부장님, 죄송합니다. 상대 측에서 갑자기 조건을 변경해서 변명하지 마! 박상훈이 더욱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이 일이야! 그것도 못하면서 월급은 왜 받아 처먹어? 회의실 안의 다른 직원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민수를 위해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찐사연 드라마 장모의 선택이 시작됩니다. 오늘 장모 앞에서 무릎 꿇은 사위의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의 힘이 됩니다. 무료니까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정미경은 차 안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62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정미경은 오늘 처음으로 사위 민수가 일하는 회사를 방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딸이 결혼한 지 벌써 3년이 지났지만 사위의 직장을 직접 보러 온 적은 한 번도 없었죠. 민수 씨가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던데. 정미경은 최근 딸에게서 들은 이야기들을 떠올렸습니다. 야근이 잦아지고 집에 와서도 표정이 어둡고 말수가 줄어들었다는 딸의 걱정 섞인 말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평소 밝고 성실했던 민수의 변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오늘 우연히 이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지만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민수의 직장 생활이 궁금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딸이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 장모로서 무언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봤죠. 무엇보다 민수가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회사 건물 앞에 도착한 정미경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큰 중견기업이었습니다. 깔끔한 외관과 넓은 로비, 현대적인 인테리어가 꽤 안정적인 회사라는 인상을 주었죠. 건물 외관만 봐서는 좋은 직장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미경의 예리한 관찰력은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미묘한 분위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로비를 지나다니는 직원들의 표정이 어딘가 경직되어 보였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하고 대화도 필요한 말만 짧게 주고받는 듯 했습니다. 이상하네. 정미경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평소 다른 회사들을 방문했을 때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웃는 얼굴을 찾기가 어려웠고 모든 사람들이 무언가에 쫓기듯 급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깨는 움츠러들어 있었고 대화하는 사람들도 목소리를 낮추고 있었죠. 로비에서 잠깐 서성이던 정미경은 접수처로 향했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는데 역시나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직원 가족인데 잠깐 둘러봐도 될까요? 정미경은 접수처 직원에게 정중하게 물어봤습니다. 아, 네. 그런데 지금 회의 시간이라서요. 접수처 직원은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망설였습니다. 직원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었죠. 괜찮습니다. 조용히 구경만 하고 갈게요. 민수라는 직원이 영업이 팀에 있는데 어디쯤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정미경의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에 직원은
더 이상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3층입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시면 안내판이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간 정미경은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각 사무실마다 붙어 있는 팀 이름들을 하나씩 확인해 가며 민수가 속한 영업이 팀을 찾아갔죠. 복도 곳곳에서 만나는 직원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지나쳤습니다. 인사를 건네려 해도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분위기가 왜 이렇게 무거운 거지? 정미경은 점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일반적인 회사라면 동료들끼리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웃음소리도 들려야 정상인데 이곳은 마치 도서관처럼 조용했습니다. 아니, 도서관보다도 더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도 직원들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경직되어 있었고 서로 대화할 때도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이야기했습니다.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듯한 모습들이었죠. 영업이 팀이 있는 구역에 도착한 정미경은 사무실 안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봤습니다. 여러 개의 책상이 정돈되어 있었지만 대부분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회의 중이라고 했던 접수처 직원의 말이 맞는 것 같았죠.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들이 쌓여 있었고 컴퓨터 모니터들이 켜져 있었습니다. 민수의 자리는 어디일까 궁금했지만 지금은 아무도 없어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 보였습니다. 책상마다 서류 더미가 높게 쌓여 있었으니까요. 사무실을 둘러보던 정미경은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소음을 감지했습니다. 무언가 격렬한 대화가 오가는 것 같았습니다. 회의실에서 나오는 소리인 듯 했죠. 저쪽이 회의실인가 보네. 정미경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민수가 저 회의에 참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으니까요. 직접 사위의 근무 모습을 보고 싶었던 정미경에게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정미경은 조용히 회의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어가면서 회의실에서 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큰 목소리가 지배적이었습니다. 회의실 앞에 가까워질수록 그 목소리는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권위적이고 날카로운 어조였습니다. 무언가 질책하는 듯한 톤이었죠. 정미경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드디어 회의실 문 앞에 도달한 정미경은 조심스럽게 유리창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려 했습니다. 직접 사위의 근무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민수는 어떤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하고 있을까요? 정미경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회의실 안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미경은 조심스럽게 회의실 유리창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명의 직원들이 회의 테이블 주위에 앉아 있는 평범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그 평범함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 앞쪽에는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남성이었는데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양복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지만 그 자세와 표정에서는 위압적인 기운이 물씬 풍겼죠. 바로 박상훈 부장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놓고 계약이 성사될 거라고 생각했어? 박상훈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목소리 톤에서부터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정미경은 회의 테이블을 따라 시선을 돌리며 민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회의실 한쪽에서 민수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정장 바지의 무릎 부분이 바닥에 닿아 있었고 고개는 깊숙이 숙여져 있었습니다. 뭐라고? 정미경의 입에서 작은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32세의 어엿한 성인이자 자신의 사위가 직장에서 무릎을 꿇고 있다니요. 박상우는 무릎 꿇은 민수를 내려다보며 계속해서 질책했습니다. 네 주제에 감히 계약을 망쳐? 이 회사가 내 놀이터인 줄 알아? 모욕적인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민수의 인격을 짓밟고 있었죠. 정미경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와 충격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장면을 목격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직장이라고 해도, 아무리 상하 관계가 있다고 해도 한 사람을 이렇게 무릎 꿇게 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였습니다. 부장님, 죄송합니다. 상대 측에서 갑자기 조건을 변경해서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해명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미 굴복과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변명하지 마. 박상훈이 더욱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내일이야. 그것도 못하면서 월급은 왜 받아 처먹어? 회의실 안의 다른 직원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민수를 위해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민망한 듯 시선을 피했고 누군가는 아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익숙해져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미경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사위가 당하고 있는 모욕적인 대우도 충격적이었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아무도 이를 막으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었죠. 정민수, 고개 들어. 박상훈이 더욱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들자 정미경은 사위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붉어져 있었습니다. 굴욕감과 절망감이 얼굴 전체에 드러나 있었죠.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못하는 놈이 되리라고? 차라리 인턴이 나을 뻔했어. 박상훈의 모독은 계속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실수 한 번 더 하면 진짜 끝장인 줄 알아. 정미경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평소 온화하고 차분한 성격이었지만 지금만큼은 달랐습니다.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이 모든 것을 압도했죠. 회의실 안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박상우는 민수 앞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며 돌아다녔습니다. 마치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려는 듯한 모습이었죠. 다른 직원들에게도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으면 제대로 해. 못하겠으면 당장 사표 써. 박상훈의 위협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정미경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였죠. 62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분노한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자신의 가족이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을 보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회의실 유리창에 정미경의 숨결이 하얗게 서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 끈을 꽉 잡았죠.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네 주제를 알아야 해. 이 회사에서 네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박상훈의 모욕적인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로 그 모든 모독을 감내하고 있었습니다. 정미경의 눈에서는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오늘 이 순간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사위가 이런 굴욕을 당하도록 놔둘 수는 없었죠. 회의실 안의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 정미경은 마침내 행동을 결심했습니다. 손가락 끝까지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지금부터 벌어질 일들에 대한 각오가 서 있었죠.
정미경은 회의실 안의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 후 잠시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사위가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지금부터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박상훈의 질책이 끝나자 다른 직원들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정미경은 그들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 주의 깊게 지켜봤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민수를 위해 한마디라도 할 사람이 있을까 기대했죠.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정반대였습니다. 회의 테이블에 앉아있던 직원 중 한 명이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민수 씨도 참 실수가 많네요. 그 웃음에는 동정심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저런 일을 당하지 않는다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죠. 그러게 말입니다. 좀 더 신중하게 일했어야죠. 다른 직원도 거들었습니다. 민수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박상훈의 편에 서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정미경의 눈이 점점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더욱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동료가 굴욕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가해자의 편에서 서는 사람들을 보니 절망감이 들었죠. 회의실 한쪽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 직원은 아예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버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이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는 듯한 표정을 지었죠. 모른 척하는 것으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실수하면 팀 전체가 피해를 보잖아요. 젊은 남성 직원이 한마디 더 보탰습니다. 그 말에는 민수에 대한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민수 때문에 자신들도 곤란해진다는 식이었죠. 정미경은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직 전체의 썩은 구조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순간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한 사람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나머지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그 조직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거였죠. 박상훈은 다른 직원들의 반응에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들은 제대로 알고 있구나. 이게 바로 팀워크야. 그는 민수를 무릎 꿇게 한 상황을 오히려 교육의 기회로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앞으로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또 다른 직원이 거들었습니다. 동료를 걱정하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의 안전만을 생각하는 말이었죠. 정미경은 주먹을 더욱 세게 쥐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으니 속이 뒤틀렸습니다. 가장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는 현실이 참을 수 없었죠. 오히려 가해자에게 동조하면서 자신들의 안전을 지키려고만 하는 비겁함이 역겨웠습니다.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기괴해졌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고 다른 직원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범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얼마나 자주 반복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죠. 자, 그럼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자. 박상훈이 말했습니다. 민수를 무릎 꿇게 한 일은 이미 끝난 일이라는 듯이 회의를 계속 진행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회의실 한쪽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장님, 이제 그만. 목소리의 주인은 이은주 차장이었습니다. 38세의 중견 직원으로 평소에는 말이 없기로 유명했죠.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이은주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동안 침묵하며 시선을 피하던 이은주가 갑자기 입을 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박상훈이 듣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박상훈이 이은주를 쳐다봤습니다. 이은주는 잠시 망설이더니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다시 침묵으로 돌아갔죠. 그 짧은 순간에 용기마저 꺾여버린 것이었습니다.
정미경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런 조직 구조, 이런 인간관계, 이런 비인간적인 문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 순간 모든 것을 바꿔놓겠다고 다짐했죠. 회의실 밖에서 지켜보던 정미경의 눈빛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부조리를 목격한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자신의 사위가 이런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도저히 참을 수 없었죠. 이 회사 전체가 썩어 있구나. 정미경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권력 남용을 모든 사람들이 침묵으로 방조하고 있는 현실이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정미경은 회의실 문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이제는 직접 나설 때였습니다. 62년을 살아온 인생의 경험과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을 지키려는 강인한 의지가 그를 움직이게 했죠. 정미경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확고한 신념이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 이 회사를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사위가 당한 굴욕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고, 이런 조직 문화가 계속 이어지도록 놔둘 수도 없었죠. 손잡이에 손을 올린 정미경은 잠시 숨을 고르고 회의실 문을 열 준비를 했습니다. 정미경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회의실 안의 모든 대화가 순식간에 멈춰버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침입자의 등장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문 쪽으로 집중되었죠. 박상우는 문 쪽을 돌아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회의 중에 누군가 허락 없이 들어오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더욱이 정장 차림의 중년 여성이 조용히 들어서는 모습을 보고는 즉시 경계심을 드러냈죠. 여기 누구세요? 박상훈이 날카롭게 물어봤습니다. 목소리에는 분명한 적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미경은 차분하게 회의실 안을 둘러봤습니다.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는 민수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냉정한 시선으로 박상훈을 바라봤죠. 직원 가족입니다. 정미경이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박상훈의 얼굴에 비웃음이 떠올랐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여긴 직원 가족 같은 외부인이 들어올 자리가 아닙니다. 목소리에는 명백한 무시와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박상훈의 말에 동조하는 듯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회의 중에 갑자기 나타난 외부인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었죠. 누군가는 작게 혀를 찾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사 규정도 모르고 함부로 들어오시면 곤란해요. 한 직원이 거들었습니다. 박상훈의 편에 서서 정미경을 압박하려는 의도였죠. 박상훈은 더욱 거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보안도 제대로 안 되는군. 아무나 다 들어오고. 중얼거리며 정미경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완전히 무시하는 시선이었죠. 정미경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오히려 박상훈의 거만한 태도를 지켜보며 속으로 냉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곧 이 상황이 완전히 뒤바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나가세요. 지금 중요한 회의 중입니다. 박상훈이 손짓으로 나가라고 지시했습니다. 마치 하인을 내쫓는 듯한 무례한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회의실 한쪽에 앉아있던 젊은 남성 직원이 갑자기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정미경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던 그가 무언가를 깨달은 듯 했죠. 입을 벌린 채 놀란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그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분, 혹시? 다른 직원들도 그의 반응을 보고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왜 갑자기 얼굴색이 변했는지 궁금해하며 그를 쳐다봤죠. 박상우는 여전히 정미경을 무시하며
말을 계속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바쁩니다. 용무가 있으시면 접수처에서 약속을 잡고 오세요. 그런데 그 순간 회의실 뒤쪽에 앉아 있던 또 다른 직원이 핸드폰을 들여다보더니 급히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거 봐. 저분 아니야? 핸드폰 화면에는 회사 인트라넷에 임원진 소개 페이지가 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본사 주요 주주들의 가족 소개 부분이었죠. 속삭임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분, 본사 최대 주주이. 설마, 정말 맞는 것 같은데. 회의실 안의 분위기가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 수군거렸지만 곧 여러 사람들이 정미경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죠. 박상우는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뭘 그렇게 수군거려? 빨리 회의 계속하자고. 하지만 직원들의 수군거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커졌죠.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장님, 저분이, 뭐가? 박상훈이 짜증스럽게 반응했습니다. 그때 회의실 입구 근처에 앉아있던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분, 본사 최대 주주의 가족 아니에요? 그 말이 떨어지자 회의실 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박상훈의 얼굴에서 거만함이 사라지고 대신 당황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죠. 다른 직원들도 모두 얼어붙은 듯한 표정으로 정미경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박상훈이 더듬거리며 물어봤습니다. 정미경은 여전히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미소까지 띠고 있었죠. 드디어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정미경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회사의 본사 최대 주주와 관련된 사람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박상훈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다른 직원들은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도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지만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술렁임이 회의실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방금 전까지 거만하게 굴던 사람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미경은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속으로 만족했습니다. 드디어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분위기가 급변한 상황에서 정미경은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정미경의 손에 집중되었죠. 박상우는 여전히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말 본사 주주 가족이세요? 한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확신이 서지 않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었죠. 정미경은 대답 대신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여러 장으로 된 공식 문서였습니다. 표지에는 회사의 로고와 함께 주식 보유 현황 및 경영권 구조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죠. 이것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정미경이 차분하게 말하며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박상훈이 서류에 다가가 표지를 살펴봤습니다. 순간 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공식적인 회사 문서였고 날짜도 최신이었습니다. 가짜의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였죠. 이건 박상훈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미경은 서류의 첫 번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회사의 지분 구조가 상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각 주주별 보유 지분과 의결권, 그리고 경영 참여 현황이 표와 그래프로 정리되어 있었죠. 보시다시피 정미경이 서류의 특정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 회사 지분의 47%가 여기 표시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서류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도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지만 목을 길게 빼고 서류를 보려고 했죠. 서류에는 TK그룹 계열사 지분 보유 현황이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대표 정미경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지분율은 47.3%였죠. 이 회사의 절반은 내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정미경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박상우는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류 곳곳에 찍힌 공식 도장들과 서명들이 모두 진짜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허세나 거짓말이 아니었죠. 그리고 정미경이 서류의 다른 페이지를 넘기며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 내 사위를 무릎 꿇린 게 당신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는 민수와 정미경 사이의 관계가 확실해진 순간이었죠. 박상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사위라고요? 한 직원이 놀란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네, 정민수는 제 사위입니다. 정미경이 분명하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까지 여러분이 지켜본 그 모든 상황의 피해자죠. 직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술렁거렸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점점 깨달아가고 있었죠. 회사 최대 주주의 가족이 직접 와서 목격한 상황이었습니다. 박상우는 서류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혹시 가짜일 가능성은 없는지 확인하려 했지만 어떻게 봐도 진짜였습니다. 회사 로고, 공식 도장, 법무팀 서명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죠. 이건 어떻게... 박상훈이 떠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서류를 가지고 있냐고요? 정미경이 박상훈의 말을 받아 이어갔습니다.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죠. 저는 이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주 중 한 명이니까요. 서류의 다른 페이지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경영진 임명 권한과 관련된 부분이었죠. 정미경이 가진 지분으로는 부장급 이상의 인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단순한 주주가 아닙니다. 정미경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영 참여 권한도 가지고 있고 인사에 대한 발언권도 있습니다. 직원들은 점점 더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민수를 비난하고 박상훈의 편에 섰던 자신들의 행동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회사 실소유주 앞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서 본 것은 정미경이 민수를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사위가 무릎을 꿇고 모욕을 당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박상훈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색깔까지 빠져나갔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완전히 깨달았죠. 회사 최대 주주의 사위를 무릎 꿇게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직원들은 완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류는 진짜 같았지만 여전히 믿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누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정말 확실한 건가요? 정미경은 미소를 지으며 서류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본사 CEO의 직인과 서명이 들어간 확인서가 있었습니다. 정미경님의 경영 참여 및 지분 행사 권한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이었죠. 이제 확실해졌나요? 정미경이 물어봤습니다. 회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정미경은 정말로 이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주 중 한 명이었고 민수는 그의 사위였습니다. 권력의 구조가 완전히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박상훈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이 명확해졌죠.
하지만 직원들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은 알겠지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죠. 오랜 시간 박상훈의 권위에 길들여져 있던 그들에게는 혼란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정미경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난 후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웅성거렸지만 누구도 먼저 나서서 입을 열지는 못했습니다. 박상훈은 여전히 서류를 들고 있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절대 권력자라고 생각했는데 순식간에 모든 것이 뒤바뀌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박상훈이 떠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뭘 하셨을 건가요? 정미경이 차갑게 반문했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것은 그 사람의 배경을 알아야만 하는 일인가요? 박상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말을 찾으려 했지만 어떤 말을 해도 자신이 저지른 일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죠. 회의실 한쪽에서 직원들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어떻게 하지? 우리도 같이 욕했잖아. 완전 끝났다.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정미경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일어나세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일어서자 정미경은 다시 박상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을 차례로 둘러봤죠.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정미경의 다음 말을 모든 사람들이 숨죽이며 기다렸습니다. 내 눈앞에서 사위를 무릎 꿇린 건 이 회사의 수치입니다. 정미경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조용했지만 강력한 분노가 담겨 있었죠. 박상훈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정미경이 냉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그럼 알았다면 다르게 행동했을 거라는 말씀인가요?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의 배경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직원들은 더욱 긴장했습니다. 정미경의 논리는 완벽했고 반박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그들 자신도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저는 정식으로 조사하겠습니다. 정미경이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오늘 이 회의실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을 본사에 보고할 것입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 전체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본사 보고라는 말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인 감사가 시작된다는 뜻이었죠. 본사 감사팀이 파견될 것입니다. 정미경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 회사의 조직 문화와 인사관리 실태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박상훈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다고요? 정미경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한 사람을 무릎 꿇게 하고 모욕을 주는 것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회사에서 감사가 필요 없다고 하시는 건가요? 직원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정미경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행동을 돌아보며 후회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정미경이 회의실 안의 다른 직원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던 모든 분들의 행동도 함께 검토될 것입니다. 그 말에 직원들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자신들도 민수를 비난했고 박상훈의 편에 섰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었죠. 이윤주 차장은 손을 떨며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용기를 내서 말하려다가 다시 침묵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용기를 냈다면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가 밀려왔죠. 본사 감사는 일주일 후에 시작됩니다. 정미경이 구체적인 일정을 공지했습니다.
그때까지 이 회의실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받을 것입니다. 박상우는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으려는 듯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요? 정미경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책임부터 지셔야죠. 회의실 안의 압박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본사 감사라는 말이 주는 무게감이 모든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었죠. 이 회사의 조직 문화를 바꾸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정미경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직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불안해했습니다. 자신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의 행동들이 모두 평가받을 것이라는 사실이 두려웠죠. 민수는 일어서 있었지만 여전히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상황이 바뀌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장모가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죠. 정미경은 마지막으로 박상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모든 행동이 감시받을 것입니다. 본사 감사팀이 올 때까지 한 걸음도 어긋나지 마세요. 박상훈은 고개만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회의실을 나가기 전 정미경은 모든 사람들을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일주일간 모든 행동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과 함께 정미경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뒤따라 민수도 조심스럽게 회의실을 나갔죠. 남겨진 직원들은 완전히 얼어붙은 채로 서로를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정미경이 선언했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약속대로 본사에서 감사팀이 파견되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3명의 감사관이 회사 로비에 나타났을 때 전 직원들이 긴장에 휩싸였죠. 그들의 차분하지만 예리한 눈빛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감사팀장은 김성호 상무였습니다. 20년 넘게 기업 감사 업무를 담당해온 베테랑이었죠. 그의 옆에는 법무팀에서 파견된 박지연 변호사와 인사팀의 이철민 차장이 함께했습니다. 영업이팀 회의실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 조사하겠습니다. 김성호 상무가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 말했습니다. 모든 관련자들과 개별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며 익명 신고도 받겠습니다. 박상우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완전히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던 것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죠. 평소의 위압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감사 첫날 가장 먼저 용기를 낸 사람은 뜻밖에도 이은주 차장이었습니다. 그동안 침묵을 지켜왔던 이은주가 감사팀 앞에 나선 것이었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성호 상무는 이은주를 별도의 면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이은주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박상훈 부장의 갑질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은주의 목소리가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민수 대리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비슷한 일을 당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박지연 변호사가 물어봤습니다. 작년에는 신입사원을 회의실에서 세워두고 2시간 동안 질책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직원은 결국 사표를 냈죠. 이은주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부진한 직원들에게는 정말 모욕적인 말들을 일상적으로 했습니다. 감사팀은 이은주의 증언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곧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남성 직원이 2번째로 나섰습니다. 저도 증언하고 싶습니다.
그는 지난주 회의에서 민수를 비난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제가 한 행동이 정말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분위기였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철민 차장이 물었습니다. 박상훈 부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그가 고백했습니다. 다들 자신이 다음 표적이 될까봐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가해자의 편에 서게 되는 거죠. 감사 이틀째 더 많은 직원들이 증언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숨겨져 있던 조직 내 갑질의 실상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죠. 부장님이 화나면 사무실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한 여직원이 말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 수 없는 분위기가 되죠. 실적 회의 때마다 누군가 한 명씩은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다른 직원이 충격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일인 줄 알았어요. 박상훈의 권위는 빠르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그의 권력에 기대어 침묵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진실을 말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감사 셋째 날, 박상훈은 마지막으로 감사팀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든 증언들이 사실인가요? 김성호 상무가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박상훈은 필사적으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회사의 실적을 위해서 직원들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려고 제 의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변명은 힘이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증거와 증언이 쌓여 있었죠. 변명은 그만하세요. 박지연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정미경이 들어왔습니다. 감사팀의 보고를 직접 들으러 온 것이었죠.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미경이 차분하게 물어봤습니다. 김성호 상무가 보고서를 정미경에게 건넸습니다.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과 권력 남용이 확인되었습니다. 즉시 징계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미경은 박상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더 이상 거만함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절망과 후회만이 남아 있었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정미경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내 사위를 무릎 꿇게 한 순간 당신 자리도 끝났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박상훈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20년 넘게 쌓아온 자신의 커리어가 한순간에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본사 결정에 따라 박상훈 부장은 즉시 해임됩니다. 김성호 상무가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회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동안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던 박상훈이 완전히 몰락한 순간이었죠. 권위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정미경은 마지막으로 박상훈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것, 그것만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박상훈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에는 완전한 패배가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박상훈이 해임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회사 전체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그동안 억압되어 있던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졌고 복도에서는 자연스러운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미경의 개입으로 시작된 변화의 물결이 회사 곳곳에 퍼져나간 것이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민수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는 영업이 팀의 새로운 프로젝트 리더로 승진했습니다. 동료들의 만장일치 추천이 있었고 본사에서도 그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죠. 무엇보다 그동안 억눌려 있던 민수의 진짜 실력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 정말 축하합니다. 이윤주 차장이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넸습니다. 그 역시 용기를 내어 증언했던 덕분에 팀 내에서 신뢰를 얻게 되었죠. 민수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 덕분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일방적인 질책이 오가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건설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변했죠. 직원들은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수가 팀원들에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장면이었죠.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보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젊은 직원이 주저없이 자신의 의견을 말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민수는 그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건전한 토론 문화가 정착되면서 회사의 업무 효율성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직원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여러 혁신적인 프로젝트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죠. 본사에서도 이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정미경은 정기적으로 회사를 방문하며 조직 문화 개선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감시자가 아니라 조언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죠. 많이 좋아졌네요. 정미경이 회사를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직원들 표정이 정말 밝아졌습니다. 김성호 상무가 보고했습니다. 조직 문화 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한 이후 직원 만족도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직률도 현저히 줄어들었고요. 정미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한 달 전 무릎을 꿇고 있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죠. 민수 씨, 프로젝트 진행은 어때요? 정미경이 물어봤습니다.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수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팀원들의 협조도 훌륭하고 클라이언트 반응도 좋습니다. 정미경은 속으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사위가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었죠. 오후 늦은 시간 정미경과 민수는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개인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장모와 사위로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었죠.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만약 그날 어머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정미경은 손을 들어 민수의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 말하지 말게나. 가족이니까 당연한 일이지. 하지만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미경은 민수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이제는 다 지난 일이네. 중요한 것은 앞으로야. 네, 맞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겠어요. 저처럼 힘든 상황에 있는 동료들을 위해서요. 정미경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민수가 단순히 피해자에서 벗어나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었죠. 그래, 그렇게 진짜 성장하는 거야. 정미경이 말했습니다. 힘든 경험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말이야. 해가 저물어가는 카페 창가에서 두 사람은 조용한 대화를 계속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서먹함이 모두 사라지고 진정한 가족애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죠. 어머님,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는 어머님이 그런 권한을 가지고 계신 줄 몰랐어요. 정미경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권한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마음이네. 권한은 올바르게 사용할 때만 의미가 있는 거거든.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민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미경은 마지막으로 민수에게 중요한 말을 전했습니다. 오늘 자네를 지켜낸 건 나였지만 앞으로 회사를 바꾸는 건 자네 몫이네.
민수는 그 말의 깊은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단순히 자신만을 위한 변화가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는 뜻이었죠. 네, 어머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수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신뢰와 존경을 확인했습니다. 힘든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진 가족의 유대였죠. 저녁 노을이 카페 창을 물들이는 가운데 정미경과 민수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건강한 조직 문화로 거듭났고 그들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민수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리더로 성장했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마음에 따뜻한 빛이 머무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